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에는 대한성공회의 서울교구장이신 김성수 주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셔서 많은 사회 사업을 펼쳐오셨고 특히 그 산업 선교에 역점을 두으신 김성수 주교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근데 그 상당히 그 젊어 보이십니다.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리 바보같이 맨날 웃으면은 우리 김동근 아나운서같이 맨날 웃으면은 젊어 보여요. 네. 그 뭐 처음부터 이렇게 연세를 제가 그 여쭤보고 뭐 그 어른에게 젊어 보인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이 나온 김에 항상 웃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를 내시는 적은 없으십니까? 화를 낼 적에는 그냥 혼자 지하실에 가서 혼자 내요. 아, 그러니까 그 역시는 그냥 바보스러워서. 대상이 없군요. 없죠. 누구에게 화를 내보신 적은 없으시군요. 아, 이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도. 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하고 오늘이 23일이니까 꼭 3년 23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주교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교구가 몇 개나 우리는 대한성공회를 세 교구로 나눠가지고 네.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부산교구라고 그리고 네.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를 대전교구라고 그리고 네. 서울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미수복지라고 할 수 있나요? 저쪽을 이북을 해서 서울교리 세 교구로 나눈 거 있죠. 네. 이 주교님께서는 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뭐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네. 똑같은데 물론 일반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저 뭐 조금 다르다면 그저 기도 생활을 조금 하고 있다는 게 다르지 다른 건 다를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늘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사십니까? 뭐 또 다르다고 괜히 다른 내색해봤자 웃음거리밖에 안 되니까. 네. 이 성공회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됩니까? 성공의 특징은 아주 재밌다는 것보다 아주 네. 간략하게 엮어서 네. 이걸 우리가 이제 공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책을 사용을 하는데 네. 여기 보면은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스도 교회 안에 모든 분열이 없어지고 네. 모든 신자들이 다시 외형적으로 한 목자 아래 한 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우리 대한성공회고 세계성공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거, 분열이 없어지는 거가 돼야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모든 게 하나 된다는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아주 가장 기본되는 우리 성공의 정신입니다. 정신이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성공회는 뭐 이제 지금 90꼭 7년이 됐는데 97년이요. 그렇죠. 네. 이제 3년만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 배지도 네. 100주년을 이제 향해서 준비하자고 어허. 이렇게 준비 배지를 하나 맹길어서 이제 달고 다니면서 100년을 한번 어떻게 잘 남기고 이 세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는 준비 과정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 신도는 얼마나? 우리나라 신도는 뭐 그저 한 5만 정도밖에 안 돼요. 네. 100년 가까운 역사에 5만 정도의 신도라고 그러면은 그 동안에 교세 확장이라든가 이 선교 활동이 조금 딴 종교와 비교해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거야말로 나타나 부끄러운 질문인데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선배 신부님들이 또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결국은 이 정치하고 종교하고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특별히 우리 성공회는 그 일제 시대 때 영일 동맹을 맞아 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인쇄소도 오고 학교도 설립을 하고 병원도 설립하고 별로 다 하다가 한일 합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이걸 하나 둘 남겨줬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제일 나빠진 게 뭐냐면 해방되기 5년 전에 그 로마 천주교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주교직을 물려줬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만 일본 사람한테 주교직을 물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역시 그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기도하는 사람들끼리지만은 그 민족 감정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다 합해 보면은 교인 수는 적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제일 못났지만은 다른 뭐 5만은 뭐 일당 1,100이니까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예. 10만 100만 정도고 우리 뭐 막 맞으니까는 예. 그래서 또 여기 이렇게 불러줬고 이 캐톨릭 천주교와 그 혼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유사한 점이 많다고들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더군요. 근데 그 어떤 점이 다르습니까? 저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그 교회법을 맹기는데 그건 영국에만 적합한 거고 네. 한국은 한국에 적합한 법을 맹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숟갈젓갈로 밥을 먹고 영국은 포크로 먹는데 이게 달라야 돼요, 확실히. 네. 우리는 김치를 먹고 저 사람들은 뭐 양고기도 먹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적합하게 법을 맹기려서 교회를 해나간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거죠. 네. 그렇게 돼야만 또 소위 말하는 그 토착과도 거기에서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맹기들어 놓을지 우리 다 각각 맹기러 놨는데 그 각각이면서도 하나를 이루어낸다는 뜻이 바로 우리 성공회의 기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은 천주교서는 아주 확실히 네. 장가를 가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장가를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본인의 뜻에 맡긴다. 아, 그건 저 성직자에 한해서 하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럼요. 신부들이 결혼을 해도 좋다. 그 안 해도 이거- 좋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네. 대한성공회도 장가 안 간 사람이 몇 있어요. 네. 나도 장가를 안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삐까덕해가지고 장가를 가서 예, 그렇군요. 네. 이 아까 그 뭐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교인의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요 근래에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세계 선거회가 아주 다 같이 주일날이면 공동 기도를 올려요. 네. 그 공동 기도문 속에 세상이 편안해야 세상을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야 교회가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기도를 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뭐 아픈 사람 많고 골치 아픈 사람 많고 뭐 매듭 맞은 사람 많고 감옥에 간 사람 많은데 교회라고 주일날 모여서 기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정치하는 양반들도 뭐 이렇게 못난 사람도 좀 찾아와서 만나주기도 하고 뭐 더 높으신 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얘기를 이제 세상이 듣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세상이 올바르고 정의로우라고 맨날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해방 이후 40년 동안 또 그 전에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만 인제 교회 얘기를 듣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이나 교회를 그렇게 구별을 하면 난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았지 하늘이나 무슨 뭐 산꼭대기만 산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살아도 그건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막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 보고 자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랬더니 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해. 우리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야지. 세상이나 교회나가 이게 그렇게 구별을 지어가지고 사회 참여도 하고 못을 박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시국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시국은 아주
성공회를 그 진작 닮았으면 민주화가 벌써 되었을 텐데 다행히 그저 민주화 과정으로 지금 걸어 나가는데 자꾸 얘기들을 많이 두 가지로 하죠. 그저 걱정스럽다는 얘기도 하나는 하고 하나는 참 용단을 해가지고 용맹한 분이 한번 좋은 말씀을 했다. 그래 한편에서는 두고 보자. 우리도 좀 이렇게 두고 봤던 중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두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 몸에서도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끼손가락도 안 아프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치면은 늘 큰 덩어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큰 덩어리는 조그만 걸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조그만 거 하나가 아플 때는 큰 덩어리가 아픈 거니까 요즘 시국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지극히 조그만 거 작은 거 어디가 아픈가를 먼저 꼬집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적에 큰 덩어리는 자연이 될 거다. 그러니까는 그저 요새는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그 힘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려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들이 연약했고 참 진돌렸고 그러니 한번 해보겠다 하고 용기는 좋지만은 그러지들 말고 참 대화를 이렇게 우리 둘이 앉아서 좋은 얘기 하듯이 대화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은 현 시국도 좀 잘 풀릴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어쨌든 많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좋고 나쁜 거를 가려서 올바로 걸어나간다면 현 시국을 그렇게 비관할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해나가는 걸 한번 보고 어쨌든 나라라는 건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만 받아들이면 좋은 점에서야 뭐 아주 좋은 거다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전망은 밝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희망을 한번 40년 만에 가져보는 거예요. 네. 희망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거니까 네. 이 희망을 갖는데 이 희망이 꺾어지지 않도록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네. 원래 주교님은 집안이 우리는 신앙 집안이 생활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죠. 한 3대째 이제 성공의 집안이고 네. 또 우리 아버지의 그 사촌 형님이 또 성공의 신부님이고 아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저 성공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잘 모르겠어요. 네. 고향은 원래 어디십니까? 태어나기는 내가 서울서 태어났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시고 네. 아버지는 고향은 강화도예요. 아, 네. 섬 사람이. 아, 그렇군요. 이제 베드로와 같이 이제 어부는 아니었었는데 그냥 섬에서 살았지.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럼 성직자에 대한 그 동경이라든가 꿈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그저 장난꾸러기가 돼서 교회는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어쩌다 되니까 이 꼴이 돼가지고 여기 와 앉았는데 네. 참 하나님이 난 그래서 장난꾸러기라고 봐요. 예, 그 정도 말을 신부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대단히 그 달관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유 그렇게 자꾸 높이 하지 마세요. 네. 이 주교라는 거는 네. 옛날부터 그저 종 중에 종이라 그러니까 네. 종으로 취급하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이 신부의 길을 택하시게 되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동창생들은 제가 신부 됐을 적에 이제 그 교회는 망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주교가 되기 그러니까 또 한 번 망했구나 이제 그런 소리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일제시대 때는 경기중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네.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배제중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다 해방이 되다 보니까는 배제학교가 그냥 경기보다 나아져야 된다 그래요. 그냥 운동선수만 뽑아들였잖아요. 네. 운동선수만 뽑아들였는데 운동선수들이 하고 다니는 게 아주 근사해요. 어깨도 제치고 이러고 다니고 어디 가서 호령 한번 하면 다 꼼짝도 못하고 네. 그걸 보니까 딴 세상을 만난 것 같아. 그럼 나도 그럼 운동을 어디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꼴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뭐 여름에는 그저 뭐 농구, 가을, 봄부터 하고 겨울에는 이제 아이스하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몸이 견디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6학년 졸업반이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시합을 춘천 가서 하는데 너무 지쳤던지 그냥 그때
뭐 이 방송 시간에 이런 얘기도 괜찮지 모르지만 네. 각혈을 그렇게 했어요. 하하. 이 각혈을 하는데 아이스하키 팀이 6명인데 내가 하나 빠지면 5명으로 뛰면은 우리 지거든. 그거. 네. 그래 억지로 그냥 나오는데도 꿀꺽꿀꺽 삼키고 하고 그러고서 이제 물론 이제 배제학교니까 우승을 했죠. 네. 네? 이제 그러고 집에로 와니까 그냥 뭐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아 이건 삼기다. 그래 이제 뭐 집안이 난리가 났죠. 폐결핵 생기다. 폐결이, 예. 아,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약도 없는 거고 그저 다 폐결핵하면 죽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도 봐야 할 텐데 자 운동했으니 뭐 또 공부도 뭐 그렇게 많이 안 한 거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그저 운동선수를 스카우트를 한두 사람 했어요. 예. 이제 그러면은 어디 연세대학교가 아이스하키 팀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필기점이 붙었어요 그래도. 네. 근데 그건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거 뽑을 리가 있나. 예. 그래 이제 집에서 이제 뭐 나는 다 틀렸다 그러고 이제 하는 중에 이 고약한 놈들이 이제 이북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꼼짝 못하고 이제 집에 들어놓게 되죠. 네. 이제 그때 가회동 살 적인데 동네에서 저놈은 폐병쟁이 그렇게 되니까 네. 참 묘하게 인민군 그놈들도 안 들어오더라고 집에 막 잡아가는 판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벌써 하나님이 너는 임마 꼼짝 마라 그런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석 달을 뭐 어디 꼼짝 안 했으니까요. 네. 그게 이제 회복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그 약을 사대는데 그때 그 마이신 값이라는 건 엄청 비쌌거든요. 네. 구할 수도 없었고 네. 그렇게 고마우신 부모님들한테 내가 지금 효도를 못해서 참 가슴 아픈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돼나가는 중에 한 10년을 약을 먹고 뭐 시골로 가 수양을 하고 뭐 어디 요양소를 가고 하는데 뭐 동창생들도 친구들은 자꾸 높아지고 그러니 점점 자꾸 이제 꼬부라지죠. 그러다가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회사 조그만 거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는데 나를 이제 수원 그 출장소에 이제 격리 직원으로 보냈어요. 네. 그때 이제 몸이 좀 나셨을 때고. 조금 나아진 네.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성공에서 이제 운영하는 성베드로 이제 그걸 고아원이라고 안 그러고 보통 보육원이라고 그래 좋아해요. 그 네. 보육원에 가서 이제 그 출장소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난 그렇게 괜히 또 어린애들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른들하고 재밌게 놀고 제 아이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기 보험 아주머니들이 아유 저희 우리 김심원 씨는 신부님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네.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싫지가 않아요. 음. 내가 그 꼬시는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나도 모르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신학교를 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할 리 없죠. 예. 또 그때 우리 아버님이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저 신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한 번 이 모양이 됐다고 여기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결국 그 폐병 때문에 제가 성직자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굉장히 늦게 이제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시게 됐군요. 그러면 예. 30 예. 전후에서 이제 예.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신학교를 들어가던 늘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또 저건 늙은 게 왜 들어와서 그러냐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신학교에 다니실 때 그 근로 현장의 인부로 이렇게 네. 취업을 하시기도 했다. 그런데 그래요. 그것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아르바이트입니까? 아니면은 그 저희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주민등록증 받고 들어가는 위장 취업이지 뭐. 그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때는 위장 취업은 아니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이야 뭐 이렇게 책을 못 읽지만은 소설책 같은 건 뭐 우리 다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광수 씨 흙을 어떻게 읽다가 그 이광수 씨가 그 일제 시대 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또 입는 옷을 입고 또 제일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그런 구절이 쫙 나와서 내가 이게 뭐 신부가 한번 되려면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친구 하나 그 영산강에서 그 간척 사업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길 먼저 갔죠. 거길 가서 그 친구한테 야 이게
이 무안군 이쪽이 참 어렵다 그러니 네 얘기도 들으니까 정말 어려운 건데 날 거기 가서 한번 어디 있게 한번 해다. 그래서 이제 거길 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양 탄광회를 또 한번 갔어요. 네. 탄광회를 가서 이제 광부들의 일을 또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양반들하고 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어쨌든 갱 속에 200m, 300m 들어가서 나하고 이제 두 사람 짝을 지어주죠. 갱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참 그렇게 인간미가 두터울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그 왜 그러냐 봤더니 갱 속에 나가지고 그 이제 그 괴짝 그 돌에 밀죠. 네. 거기다가 어쨌든 부삽에다가 상대방이 요만큼은 나도 요만큼 넣고 상대방이 삽이 이렇게 넣으면 나도 똑같이 그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 가면 도시락을 같이 또 논아도 먹고 뭐 도시락이라면 형편없지만 그렇게 다정한데 참 속을 주고받고 이게 갱 속에 이제 8시간 노동으로 바깥으로 나오면 금방 남남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일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뀌고 그럼, 그렇습니까? 밤도 되고 낮도 되고 그러니까 다 바꾸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그 우리 광산 그 당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저 잠깐 왔다가 가는 거지 거기에 정착될 생각들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산에서 내가 광석을 캐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역군으로서 광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왔다가 마지 못해서. 그럼 그냥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러지 말고 노동조합을 하나 맹기셔. 우리 노동조합을 맹깁시다. 그때만 하더라도 주인이 노동조합 노자만 나와도 펄펄 떼가지고 못하게 했거든. 그렇죠.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내는 사람들이 그런 주인의 말을 들어가지고 결성만 한다 그러면 또 이게 먼저 앞서고. 그러니까 노동조합들도 할 수 없고 결국 이제 떠나오면서도 애석한 마음으로 그저 고생을 하시더라도 어서 노동조합을 합시다 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또 노동조합 소리가 잘 나오니까 그런 게 다 씨앗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뭐 요즘은 또 조금 나아졌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농촌 뭐 간다 하면 못 가게 하고 뭐 광산 가면 못 가게 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도 다 탈피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으면 어디 다 가가지고 내 경험이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 때문에 내 인생의 길도 바뀌어지는 거고 또 그러고 보다 좀 낫게 살려고 생각도 하는 거고 나만이 대한민국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도 같이 산다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니까는 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저 어디 고생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지 뭐 지내놓고 말을 지금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하니까 근사한 거지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박아를 위한 사회 사업에 많은 힘을 그 동안에 그렇죠. 기울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그것은 어떤 동기에서 그건 타이반 자이반인데 예.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우리 주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너무 젊은 놈들하고 그냥 쏘다니고 그냥 교회를 그냥 뒤범벅을 매겨 놓고 하니까는 에이 너 어디 영국에 좀 가서 유학이나 좀 하고 와라. 네. 그래서 이제 영국 가가지고 1년 동안에 그 노동조합의 그 선교를 하는 공부를 하러 갔었거든요. 네. 그냥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한 1년을 하고 오늘라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주교님이 편지를 하나 해가지고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성베드로 보육원이라는 데가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문을 닫게 됐어요. 사회사업을 하나 다른 거를 해야 할 텐데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정신방해가 요즘은 그 지체 정신지체하라고 그러는데 그저 알아듣기 쉽게 정신방해가라고 그러죠. 이거를 시작을 하는데 네가 영국이며 미국이며 카나다며 일본이며 돌아오는 길에 전부 보고 돌아와서 네가 그거를 해라. 그게 뭐 주교님 말씀이면 우리는 그저 소금 까마 끌고 물에 가려면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왔죠. 네. 이제 그러면서 걔네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참 내가 이거를 우리 주교님이 날 보고 하라는 그런 게 참 고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 지금은 또 나아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네. 물론 그 지능 지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근데 나는 그때는 이제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들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교육을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시켜보니까 변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데려와 가지고 얘는 밥도 못 먹고 변소도 못 가고 뭐 안 된다는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근데 제일 쉬운 것이 밥 잘 먹게 하는 거고 변소 잘 가게 하는 거. 예. 그건 시간만 맞추고 조금만 내가 얼굴만 찡그리면 그대로 다 하니까. 예.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마음이 약그대로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못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거를 볼 적에 야 이것이 정말 얼마나 고귀한 일이냐 해가지고 이제 한 10년을 그 일을 해 나가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들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이게 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일반 이제 국민학교에도 특수교육반이 많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학교가 많으니까 그저 그런데 좀 찾아가셔서 좀 도와주고 일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일은 이제 체육 대회를 하죠. 그 이제 출발점에 쫙 섰어요. 이렇게 5명이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출발해가지고 이제 4놈은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한 아이는 뒤로 돌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나 1등 만세 그런다. 이게 우리는 다 웃는 일이지만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가뜩이나 좀 어려워서 학교를 왔는데 또 그 어려운 아이 중에서도 또 이렇게 어렵게 나한테 되오니 그래도 그 어머니가 참 멋있는 거는 그냥 꽉 껴안더니 그래 너 1등 했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오도록 고마운 일인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마음이 그건 사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그렇게 다 살면은 아까도 뭐 민주화 얘기했지만은 참 멋있는 나라들이고 좋은 사회들이 그럴 거예요. 이 아까도 그 광산에 가서 일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로 권유를 했다 그런데 그러면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이 굉장히 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사 관심이 관계 많으시겠네요. 네, 영국에서도 보면은 뭐 초창기에는 그 사람들 뭐 스트라이크는 뭐 말도 못하고 네. 요즘도 영국은 뭐 봄 가을로 그저 그것 때문에 망하다가 대출상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그 영국에서도 한 1년 동안 보면은 그 차프린 소위 차프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 안 써야 되는데 어쨌든 노동자 편에도 쓰고 사장 편에 서가지고 신부님이 잘 중개들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을 맡고 있는 뭐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노동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노동자의 말을 많이 수렴을 해야죠. 그냥 정말 아픈 데를 걸고주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표자가 회사 측하고 또 회사는 그 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해야지 대화해서 한 통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사 문제를 지금 우리가 잘 안 하면은 이게 뭐 지금 흑자가 무슨 뭐 몇십억이라 그러지만 적자가 몇십억 내년에 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 노동자 아저씨들이 한 걸음만 조금 뒤로 물러나고 그 회사 그 사주들도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어서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힘에 대한 대결들을 좀 피해줬으면 나도 뭔가 좀 도움이 된다면 나도 한번 나서서 좀 한번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죠. 이게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교인한 사람도 서울에 공장이 있던 거가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니까는 슬쩍 말레이시아 같은 데 공장을 맹기려 가지고 인건비 싼 데 갔단 말이죠. 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 아저씨들도 그동안에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우리 노동자 아저씨들이 참 하나님 미랄이 돼서 썩어가지고 그 자기 후배들은 좀 멋있게 살고 대우를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려면은 하나의 미랄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산업 선교에도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산업 뭐 지금 한 얘기나 거진 같이 네. 그렇게들 해주시고 결국 뭐 영등포에 산업 선교가 있어가지고 뭐 별명도 많고 많지만은 그런 게 뜻은 사실 좋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뜻이 좋게 출발을 한 걸 서로가 옳다고 그러고 밀어주고 끌어줘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그놈이 들어오면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매일 때리고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많거든요. 뭐 2, 3년 전에는 이 주교되기 전에는 저도 그저 그 영등포 그것 때문에 스트라이크라는 공장도 가면은 그냥 정문에서 그냥 왜 왔냐 그러고 쫓아보내고 그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산업선교가 그저 그런 면에서 제대로 제 궤도에 올라가기를 그저 간절히 바랄 뿐이죠. 이 아까 그 결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아유, 그건 안 물어봤으면 좋네. 이제 결혼도 그래요. 그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러니까 이왕에 교회 생활을 하면은
양면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이 승직자 생활을 하면은 온갖 적성이 사실 글로 들어가대요. 네. 내가 39살에 장가를 갔는데 네. 근데 장가를 또 가고 나니까는 그 나름대로 또 멋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장가 간 얘기를 먼저 우리 아들 녀석도 날 닮아서 그런지 좀 장난기도 있고 공부를 좀 덜해서 얼마 전에 부모님 좀 너 오시라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갔죠. 네. 가서 교무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의두머리고 날 보고 알아가라는 사람 없고 하나님 빼고는 네. 그리고 척 가면 제일 좋은 의자에 앉히고 대접이 흉승한데 네. 학교에서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지가 뭐야. 네. 그러니까 이제 급사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잠깐 앉아 기다리세요. 담임선생님 불러올게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참 내가 장가를 가길 잘했다. 네.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공부도 그렇고 뭐 품행이 어째서 학교에 와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걸 옆에 모르고 지냈구나. 네. 또 하나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주고 지냈을까. 예. 그런 면에서 아 부모님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참 자식들 때문에 그 고생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는 하면서 혼자 사는 건 또 더 멋있어요. 혼자 살면 내가 혼자 살지는 어쨌든 우리 그 교회에서 사는 집을 사지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맨날 이건 뭐 다방도 아니고 남대문 시장도 그런 데가 없어요. 네. 그저 아무나 들어서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라면 갖다가 부엌에서 먹고 저 친운동 만운동 하고 가고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서양 여자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렇게 부인이 이게 서양 여자예요. 네. 영국 여자인데 태생의 부인이시라고 네, 제가 영국 여자인데 알고 있어요. 네. 그 잘못 왔죠. 잘못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정말 자 그런 거 못 봤거든 그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나가라고. 그러고서도 교인들이 자꾸 안 오네. 네. 얼마나 슬퍼요. 네. 혼자 살 적에는 그런 참 우리 교인들하고 그저 더 한 덩어리. 물론 장가가도 한 덩어리가 되지만은 더 한 덩어리가 돼서 집안 걱정 안 하고 나가서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또 하나 높이 살만하죠. 네. 그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아버지는 가정 낙제. 엄마한테도 뭐 9시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11시에 들어오고 또 우리하고도 뭐 주일날 오후에 미사 보고는 뭐 점심 먹으러 간다고 그러고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6시에 오고 이 아버지는 낙제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적에 이제 낙제를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낙제를 안 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두 분은 어떻게 어디서 만나셔서 결혼하시게 되셨습니까? 그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좀 가깝다 보니까는 또 우리 주교님이 그럼 1번에 좀 가서 1번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스리고 있나 한번 보라 그러셨어요. 네. 근데 1번을 갔는데 그 집사람이 그렇게 1번만을 그때 잘했어요. 네. 난 이제 일제시대 때 중학교 2학년까지 뵀으니까는 1번말을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았고 또 영어는 그때 그렇게 또 사실 아주 거짓말 안 논대면은 잘 그렇게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말, 우리말, 이제 뭐 한국말 섞어가면서 이제 그 집사람이 그때는 이제 그 동경교구의 주교님 그 비서를 하면서 젊은 아이들을 지도를 해줬어요. 네. 그게 어떻게 얘기가 꽤 돼요. 네. 그 영국에서도 그 유수업가로 일을 많이 했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꽤 쓸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 한번 불렀죠. 오라고요. 오라고. 네. 그랬더니 그냥 겁 없이 온다 그러네. 네. 난 인사로 그랬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언제쯤 오라 그럴까? 우리가 1월 달이면 얼마나 추워요. 네. 이제 오라 그랬죠. 오라 그런 거를 강화도 전등사가 꽤 좋잖아요. 네. 강화도 전등사를 끌고 가서 자, 잘 때는 여기밖에 없다 시골에서는. 네.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뭐 영국도 직군 가도요 수식 변수 없는 집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사람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렇게 지저분 얘기 자꾸 해서 변수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 뭐 깊고 네. 뭐 그냥 바람 들어오고 네. 그런 데를 어디 한번 이 여자가 뭐 젊은 사람 어쩌고 얘기를 들어가나 봤더니 뭐 거침없이 다 해요. 네.
그래서 자꾸 내가 좀 감격을 했죠. 야, 이거 참 대단한 여자다. 네. 그러고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 거기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국 가서 좀 살 수 있겠느냐. 어디 살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우리 결혼까지 합시다. 예. 기들이 또 뭐 노처녀가 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럼 그러겠다고. 예. 이제 그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한편 놀래시고 좋으면서 이제 뭐 다 죽을 자식 살아나와서 훌륭한 신부 맹기로 놓으니까는 혼자 수사되겠다 그러던 사람이 장가까지 간다니 얼마나 좋아요. 네. 아 좋다고. 그 여자가 누구냐? 네. 영국 여자예요. 자꾸 우리 부모님만 놀라게 해드려서 그래도 그저 장가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장가 가겠다 그러는 것만 좋으셔서 그래서 그래 용서해 주셔서 네. 아들 딸 잘 낳고 아주 참 지금 부인께서는 거의 한국인이 다 되셨겠네요. 그러면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그게 처음에는 뭐 해지기 전에 들어오십시오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그다가 못 하죠. 그렇게 하면 못 살지 이거. 그래서 이제 뭐 김치찌개도 잘하고 된장국도 잘하고 언제 오시면 내가 김치찌개 한번 예.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어렵다거나 외롭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없으십니까? 내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외롭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있죠. 그것도 네. 있어요. 근데 이건 외향적인 거든 내향적이죠. 안쪽으로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방송 다 끝나면 이제 다 우리는 가고 혼자에 앉아가지고 참 이게 뭔가 하듯이 뭐 주일날도 그렇고 어디 시골 교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뭐 주변이 모셨다고 그러고 다 하지만은 그 공백을 메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응? 내가 한때는 금방 내가 제일이라고 그랬다가 제일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쫙 그냥 개미가 그냥 집 찾아가듯이 다 하면 혼자 이렇게 남아있을 적에 자 내가 정말 이게 이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또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내가 그럼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 뭘 내가 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 성직자면 다 그럴 거예요. 예. 너무 고통스럽죠. 성직자가 뭐 그래도 요만한 거라도 좀 달라야 되겠다는 것보다 달라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자체가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이 주교가 되신 지 3년 남짓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주교가 되신 후에 달라지신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생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촌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네. 그건 창살 없는 감옥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행사 때 자동차를 하나 맹길어 가지고 다 불러오죠. 물론 한 10대 명밖에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배도 보고 음식도 같이 먹고 물론 그건 전염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는 음성 당환자들이니까는 그렇게들 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고 네.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신부님들이 신학교를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신부님이 되잖아요. 네. 그럼 신부님이 되면은 그걸 서품식이라고 그러는데 네. 서품식이 끝나면은 꼭 나병 환자촌을 그날 가죠. 예. 예. 그날 같이 가서 예. 거기서 그 양반들하고 미사를 같이 올려요. 음. 그러니까 세상에는 서품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기쁨의 잔치예요. 그러나 그 동네는 그런 잔치 기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가서 정말 어두운 사람들하고 함께 서품식에 끝난 다음에 미사를 같이 올리면은 앞으로 20년을 목회를 하든 30년을 목회를 하든 40년을 목회를 하든 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갈등이 있는 게 하나로 돼가지고 우리 성공의 기본인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적에 그 신부님들의 성직 생활이 좀 고귀할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것은 지금 주교님께서 아주 그 하나의 그 말하자면 관행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 그 성공회에서는 신부가 서품을 받는 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이 그렇게 서울 교구만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우리 서울교구만 이제 그렇게 했고 아, 또 예. 우리 나를 예. 도와주는 신부님들이 또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 하고 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계동에다가 나눔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한 칸방에서 예. 그냥 3-4 식구가 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맞벌이 꾼들이 아이가 있으니까는 부부가 나가서 못 벌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다 가서 같이 맡아가지고 해주고 또 직공 젊은 사람들 그저
검정고시 보게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죠? 그런 걸로 이제 앞으로 좀 해 나가는 거죠. 예. 마침 이 자리에 그 김주교님과 평소에 친분이 있고 잘 아시는 그 마당 세실극장의 고문이신 그 이영륜 시몬 선생이 나와 계신데 제가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주교님과는 언제부터 아시는 사이입니까? 한 14, 15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떤 인연으로 아셨습니까? 아까 정보가 학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성베드로 학교 네. 거기에서 그때 교장 선생님 계실 때 네. 저희가 조그만 행사, 예. 조그만 문화 행사를 이제 할 계획을 갖고서 찾아뵌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네. 한 15년, 14, 15년째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신자들에게는 우리 김주교님은 어떤 저 성직자로 이렇게 울타리 알려져 있는지요? 없는 집주인 같아요. 울타리 없는 집주인입니까? 예. 이게 또 높낮이도 없고 예. 펑퍼짐한 마당에 총 우두머리 같아요. 네. 격식도 없고 예. 이렇게 부담 안 가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나 쉽게 찾아오고 말씀을 나누고 도리어 신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격식을 차릴까봐 미리 격식을 깨주시는 예. 그런 입장에 예. 항상 그렇게 대해주시고 또 한쪽으로는 뭐제 의견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고 싶은 신부예요. 네. 보고 싶은 주교님이고 예. 그래서 한 3, 4일 뜸하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리워집니까? 예, 그리워져가지고 느닷없이 주교관을 찾아가요. 예. 그래서 문을 팍 열고 들어갑니다. 예. 노크도 없이 네. 무례하게. 네. 그럼 뭐 하려고 왔냐고. 네. 아 그냥 갑니다 전. 네. 다시 나오죠. 예. 그럼 웃으시면서 네. 그럼 가봐. 예. 항상 그렇게 저희 신자들 예.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저 울타리 없는 그 뜰이다 보니까 시청 주변에 모든 사람이 점심때면 잠두곡에 모입니다. 네. 주교관과 본당 뜰에 그렇게 많이들 모이세요. 네. 어떤 때는 뭐 4, 500명씩도 이렇게 점심시간에 쉬시러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점심을 다 대접을 해야 됩니까? 점심에 각자 알아서들 다 점잖게들 잡수고 오셨겠고 예. 사랑만 들이시죠. 사랑만. 예. 이렇게 쭉 지나가시면 그냥 웃으시면서 이쪽으로도 가보시고 절로도 가고 예. 또 이제 좀 그 경례 들어와서 예. 미리 코를 골고 이 무더운 여름을 식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 아무런 짜증 안 내시고 말이죠. 예. 자는구만 하는 마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 주시고 예. 그래서 저희 그 집 주인으로서 성당 뒤뜰은 이제 서울의 한 오아시스 같은 그런 포근하고도 따스한 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 주인이 정말 멋있는 주인이 없으면은 그 유지하기 곤란합니다. 우리 김주교께서도 이 연극을 좋아하시는지요? 좋아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 아까 저 사모님을 토착화 시켰는데요. 네. 네. 성공회도 이제 토착화 시키는 작업 때문에 네. 우리 저 판소리나 탈춤이나 네. 우리 농악 쪽까지 포함해서 모든 행사에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네. 저희 극장의 후원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전번에는 저희 극중 배우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신자가 아닌 극중 배우예요. 네. 근데 꼭 그 배우들이 그 계단에서 극장 앞 계단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하니까 네. 주교님이 선뜻 그 응하기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근데 그 바쁘신데 하여튼 일단 서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서 주지. 참 별 부탁 다 하는구만. 네. 그러면서 그때 주례사 말씀이 만일 내가 이 성직자가 안 됐으면 어쩌면 광대가 됐을지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혼 부부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신 적도 있죠.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또 젊은이들이 많이 그 나와서 우리 김주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제가 좀 대신 받아보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기. 어느 분이 먼저? 네. 저 신도님께 어떤 점을 강조하십니까? 글쎄 뭐 옆때까지 얘기한 거 다시 되풀이 되겠지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렇죠. 교회에 정성을 바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에게도 똑같은 정성을 바쳐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웁시다. 그런 걸로 얘기를 하죠. 네. 다음 누가 또? 네.
주교님께서도 어떤 그 고민이나 고뇌가 있으십니까? 고민하고 고뇌 웃는 사람은 건 사람이 아니죠. 예, 고민, 고뇌 다 있죠 뭐. 그 아마 질문은 어떤 때 고뇌하고 고민하시는가 아마 이런 것이 궁금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가령 요즘 세상같이 잘 되겠다 하면서도 잘 안 돼가려고 할 적에는 그 이상 큰 고민이 있고 고뇌가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한테 그만큼 부족했고 내가 그런 거를 많이 열심히 도우려고 노력을 안 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걸로 이제 고민 고뇌가 되는 거죠. 주교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주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형편무인지경합니다. 좋은 주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오늘 그동안에 우리 성공회 서울 교구장으로 계시는 김성수 주교님의 이름이라든가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소문을 듣던 분들이 이렇게 직접 화면에서 처음 보신 분들은 아 대단히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우리와 다름이 없을까 이렇게 느끼신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봐주면 고맙죠. 앞으로 뜻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 주교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좀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지나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기를 맹세하죠. 네. 여러분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성공회 서울 교구장이신 김성수 주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작별의 시간이 됐군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